자, 그거 공격할 거 준비하고 이제 본격 준비 체제 들어간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내비두고 트럼프가 결정적인 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 그따위로 편지 써? 공개 편지를 그따위로 편지를 써서 그따위로 공개. 오케이. 뭐 2월 28일 웃기지 마. 1월 1일부터 너 사무실 방 빼. 이미 폼페오가 일요일 날 어저께 만나가지고 1월 1일부터 방 빼라는 말을 점잖게 전달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럼 1월 1일부터 나 대행 갈 거야. 대행 셔너원 시키지. 그 다음에 정식 지명과 임명 그건 조금 생각해 보지. 즉 다시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트럼프는 사실상 셔너원을 통해서 미군을 자기가 지휘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가지게 된 거예요. 중간에 매티스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물을 끼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셔너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미군의 구조조정을 위한 결과 중심 경영, 그러니까 Output Oriented Management를 표방해온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Management for Results, 결과를 중심으로 경영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제가 기억하기에 1980년대, 70년대에 경영학을 만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내놓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셔너원이 발표한 내용 같은 거 한번 그 문장을 한번 보죠. 이제껏 절차, 예산, 노력에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적절한 예산으로 압도적 살상 능력 및 전력 현대화를 성취해내야 한다. 이 사람 원래 경영자거든요. 보잉에서 한 부사장까지 올라가면서 물론 거기 부사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로 치면 상무쯤 돼요. 걔들은 이 프레젠트 사장 밑에 부사장이 한 이래저래 뭐 10명, 3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무쯤 되는데 이 보잉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보잉 할 때 이 방산무기, 보잉 쪽에 이제 민항기 쪽도 있었고 방산무기 쪽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캐너원이 국방차관이 될 때 미국의 국방차관이 스태튜터리 오피스예요. 스태튜터리 오피스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뭐 이런 정도 뜻입니다. 스태튜터리 오피서이기 때문에 오피서고 이게 국회 상원 청문이 필요한 자리예요. 국방차관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상원에서 청문 인준이 필요한데 상원 인준 때 뇌종양으로 죽은 맥케인, 트럼프 되게 미워하는 공화당의 매파라 그런 맥케인이 셔너원을 잡아먹으려고 들었다고요. 인준 안 해주려고 들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맥케인이 그때 셔너원한테 물은 게 그거예요. 야, 너 유크레인 사태 급박해지면 유크레인의 핵무기, 맥케인의 용어는 the most lethal weapon인가 그래요. 가장 치명적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죠. 유크레인의 핵무기는 집어넣을 거야? 이 말을 물었다고요. 셔너원한테. 근데 셔너원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했어요. 셔너원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그때는 핵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어감이 뭐냐면은 유크레인에 핵무기를 제공할 거냐, 유크레인에 핵무장 시킬 거냐, 그런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맥케인 관점은 그거죠. 유크레인에서 조금이라도 러시아한테 양보하는 거는 서유럽 동맹은 기겁을 하는 경기를 일으키는 사안이에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경기 일으키면 서유럽 동맹들이 지들이 가서 유크레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지켜? 그럼 미국보다만 지키라 그래. 유크레인은요. 서유럽이 조금만 힘을 모으면 지켜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러시아의 원유 파이프라인이 유크레인 쪽을 많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유크레인이 러시아의
그 미천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럼 유크레인 쪽으로 쭉 그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면 되는데 그건 다 미국 보고 하라 그러고 서유럽 동맹은 그냥 팔짱 끼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몰릴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댕댕거리면서 난리 부리는 게 이제 그 서유럽 동맹들의 기본적인 행태예요. 그 행태가 이렇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 민족 감정으로 보면은 반러 감정이 굉장히 세요. 왜 그러냐면 1933년에 그 스탈린이 아주 악독한 짓을 했다고요. 가을에 그 좋은 말로 가머니설로 꼬셔가지고 농장주들한테 식량을 다 팍팍 긁어서 징발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좋은 공산품도 끼고 합리적으로 다시 식량 다 배급할 테니까 일단 다 내놓으셔. 그래가지고 쫙 다 그냥 박박 긁어서 징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식량 지급을 안 하고 그리고 식량을 구해서 농가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면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무려 의도적으로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아주 참혹한 사건인데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반러예요. 반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유럽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면 충분히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다 미국한테 덤태기 씌우고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기색이 있으면 미국더러 야 너희는 왜 동맹 보호 안 하고 왜 그러냐고 댕댕거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 맥케인이 트럼프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아니까 이미 작년 7월인가 상원 인준했거든요. 2017년. 이걸 아니까 맥케인이 셰너온을 잡아먹으려고 들었죠. 악랄하게 했어요, 그때. 셰너온 그 비준 청문회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국방차관 오는 사람한테 너 우크라이나 핵무장시킬 뜻 있냐 이러고 물은 건데 결국은 까면. 그런 악랄한 짓을 했다고요. 영감이 뇌종양 걸려서 뇌가 어떻게 잘못 작동했는지. 어쨌거나 그럼 트럼프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 미국 군을 전체를 미국 국방부 전체를 몰고 가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나 군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미국의 군인이 200만이 넘고요. 국방부에 딸려 있는 그 국방부의 그 민간 관리들, 민간 공무원들이 70만이 넘어요. 즉 미국의 군과 국방부 민간 공무원 합치면 거의 300만에 이르는 그러한 거대 조직이거든요. 이거를 구조조정해서 이 포커스를 주적을 러시아로 삼고 있던 거를 주적을 중국으로 삼고 있는 거로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나 그 이제 트럼프의 충복인 셰너원이 그림에 나오는 오른쪽 사람입니다. 셰너원의 입장인데 이게 이제 대판 이번에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문맥에서 북한 해방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순치, 중국 길들이기, 그리고 북한 해방에 관해서, 북핵 해결에 관해서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왜 북한 해방이 필연적인가 6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세뇌 탈출에서 쭉 얘기해오던 내용들이지만 한번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총정리해보죠. 우선 첫째, 제가 왜 북한 해방이란 용어, 북한 접수 평정 해방 뭐 이런 용어를 쓰냐. 이때까지 제 다른 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써였던 용어들은 정밀 외과 타격, 참수, 북폭,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군이 진입해서 북한 전체를 접수하는 거예요. 펼쳐질 일은. 그래서 제가 이걸 SSL, 접수, 평정, 해방, Secure, Stabilize and Liberate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물론 그 계기가
계기가 북한 내부에서 뭐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빗장 열고 문 열어주면서 미국 보고 들어와 들어와 이런 상황으로 갈지, 그걸 전 내파라고 불렀어요. 인플로전으로 갈지, 혹은 북한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잡아서 미군이 깨고 들어갈지, 그럼 침공이죠. 인베이전이죠. 그 중에 뭐가 될지 몰라도 결과는 결국은 미군이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시키는 거다. 그래서 짧게 북한 해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까닭에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순 정권 교체도 레짐 체인지란 말이에요. 김가 혈통 끌어내고 최가 혹은 무슨 또 뭐 이가 혹은 박가가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비슷하고. 저는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접수한 다음에 평정하고 임시행정기구,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이라고 국제정치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임시행정기구, TA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건설까지 이른다. 그 일이 벌어질 거다. 왜 그 일이 벌어질 거냐? 여기에 6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선 첫째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방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미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미의회 합동경제위원회는 물론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뭐라고 표현했냐? 개혁개방은 중앙통제를 약화시키고 김일성 영생교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미의회 합동경제위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개혁개방을 안 하려면 핵과 미사일과 적화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희 핵과 미사일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개혁개방을 도울게. 그래서 순식간에 발전시켜줄게. 이게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났을 때 틀어준 뭐 한 4분인가 5분짜리 동영상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적화 노선 다 내려놓고 전면적 개혁개방 가라. 이게 그러니까 이 핵, 미사일 내려놓는 거랑 개혁개방은 하나의 패키지고 동전의 앞뒷면이라고요. 근데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가 개혁개방은 결국 못 간다. 그럼 개혁개방 못 갈 놈들이 핵미사일 내려놔요? 말이 안 되죠. 김일성 영생교 계속 유지할 놈들이 핵미사일 내려놔요? 그걸로 갑니다. 왜냐? 김일성 영생교의 종교 상징이 바로 이 핵과 미사일이에요. 저쪽 체제는 종교 체제라니까요. 사교 체제예요. 이런 식이죠. 호모 이렉투스가 수십만 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 80만 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아주 독특한 종류의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로 자체 진화하였도다. 이 한반도에서 자체 진화하는 이 과정을 본토 기원설이라 부른도다. 본토에서 기원한 이 특별한 현생인류 호모 이렉투스의 이름이 조선민족이라 하노라.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킨 민족의 메시아가 위대하신 영생하시는 김일성 수령님이노라. 이게 걔들의 김일성 영생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김일성 영생교가 가르치는 천지창조 스토리예요. 이게. 조선인 탄생에 관한 스토리예요. 조선민족의 탄생과 완성에 관한 스토리라고요. 종교체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의 이 종교적 상징이 바로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성경과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기독교가 성경과 십자가 내려놓으면 그게 기독교인가요? 망하죠. 모든 기독교인 다 망하고 모든 교회 다 망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핵미사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해방뿐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북한 접수 평정 할라 그래도 그 죄를 말 안 들으면 침공도 해야 되는데 그때 휴전선 이북과 이남에서 희생자 수가 막 수백만, 천만이 난다. 그러면 그 감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감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휴전선 이북과 이남의 희생자 수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즉 북한 접수평정 때의 휴전선 이북 이남의 희생자 수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게 북한 해방이 필연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수백 개 복수 타겟에 대해서 뭐 1000개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동시 폭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감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 혹은 1000개 그 타겟에 대해서 동시에 어느 날 한시 한 분 한 초에 땅 하고 떨어질 수 있다고요. 이걸 제가 이제 쓴 용어는 타임 온 멀티 타겟. 원래 이제 포병에 타임 온 타겟, TOT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의 타겟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포격을 한 날 한시에 땅 떨어뜨리는 걸 TOT라 그러는데 저는 타임 온 멀티 타겟을 얘기를 해요. 타임 온 멀티 타겟은 뭐냐면 하나의 타겟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 타겟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쏜 토마호크 미사일 혹은 그 스텔스 폭격기에서 놓은 폭탄이 한날 한시에 땅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전국의 수백 개 혹은 천여 개의 타겟에 대해서 미국이 눈치 못 채게 이러한 동시 폭격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준비가 사실은 끝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 북한 체제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거죠. 통신, 그 다음에 명령 제어, 그 다음에 그 정보 이런 게 C3I, C4I 뭐 군사용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Communication, Control, Command and Information 이게 다 마비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깜깜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기 목 뒤에 있는 신경이 딱 끊기는 거예요. 목 뒤에 있는 신경 끊기면 목 아래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의 그 피해는 사상자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제대로만 작동하면 이 작전이. 단 휴전선 이북에 대해서는 사상자가 이런 식의 작동하면 전 5자리는 난다. 그러나 그나마 그거 최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북한 해방이 현실적 필연인 두 번째 이유는 북한 접수평정 때의 군사적 희생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북한 해방이 필연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북한 접수평정 이후가 순풍에 도출단 형세예요.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은 2003년 이라크전 때 그 뭐 굉장히 미군 그냥 작전 개시하고 막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깔아뭉갰거든요. 이라크 그 정규군.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그 아마 바그다드나 뭐 이라크 시에 입성해가지고 사진 들고 찍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이라크전 때는 보면은요, 2002년 9월부터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라크에 대해서 군사 조치해야 돼. 군사 조치해야 돼. 이런 식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요. 전쟁 자체는 2003년 3월 19일 날 됐습니다. 즉, 그 침공 전에 공공연하게 침공이 표방이 됐고 공공연하게 침공 준비가 이루어졌고 침공한다 이러다가 침공 뻥 나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라크는 침공일을 D-Day라 그러면 D-Day까지는 다 내놓고 진행해도 굉장히 안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라크에는 핵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당시 미국은 생화학은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까고 나니까 생화학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침공일까지는 굉장히 안전해요. 침공이 빵 하고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했죠. 개고생했죠. 국가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직도 그 트랙에 못 올라가서 궤도에 진입을 못해서 아직도 개고생하고 있죠. 북한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 빵 하고 그 하는 D-Day까지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공포스러운 위험성이 있어요. 얘들이 만약에 사전에 알고서 발작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수백만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치명적이고 공포스러워요. 빵 하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근데 그 순간 딱 지나면 평정하고 국가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북한은. 이라크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양상이에요 이거는. 이라크는 침공 때까지는 굉장히 안전하고 널널해요. 그래서 침공해서 거꾸로 때려요. 근데 그거 이후에 평정부터 힘든 거예요. 평정해서 국가 건설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게 힘든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침공해서 그 거꾸로 때리는 데까지가 엄청나게 잘 매니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공포스럽고. 근데 그 순간이 딱 지나면 그게 빵 하고 떨어지기 시작한 지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전 보는데 그 순간 제대로 성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가요. 그 다음에 평정, 국가건설 발전은 엄청나게 순조롭게 간다. 이게 북한의 차이점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미국인들한테 이라크나 아프간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 이 악몽을 미국인들은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감내하겠다. 어떻게 각오를 하고 견디냐면 어차피 저 지역에 이상한 나라 들어와 버리면 거기가 테러의 온상이 돼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온상이 돼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이 미국 국내로 테러 물질을 갖고 들어와서 9.11과 같은 일을 쳐벌린다. 미국 본토에서 9.11을 또 당하느니 차라리 개고생하더라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국가 건설을 시도해보자.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감내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라크 아프간에요. 미군 병사 1명을 파견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뭐냐. 정규군과의 전쟁은 다 끝났는데 이게 평정을 해서 국가 건설하는데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악몽이 있는데 북한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 순간 딱 제대로 지나고 나면 평정해서 국가 건설하는 거는 그냥 순조롭게 간다고요. 이건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가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해방은 필연적이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해방의 필연적인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북한 해방이야말로 중국 승치, 중국 길들이기, 미중 전쟁의 안고요 지름길이다. 이 중국은 이게 뭐가 일이 되려면은 이렇게 망할 놈이 망상에 빠지고요. 이길 놈이 냉정하게 현실적이어야 힘 있는 데가 냉정하게 현실적이고 약한 놈이 망상에 빠지면은 망해요. 지금 형세가 이거예요. 중국 지배 집단은요. 이건 추정입니다. 미군 침공을 차라리 선호할 거예요. 왜냐? 미군이 침공 안 하고 북한을 핵미사일 시킬 수 있는 길은 중국이 북한한테 야 너희 말이야 핵미사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사찰 목록 만들고 그다음에 무제한 사찰해. 그거 받아들여. 그리고 핵미사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 오크리치 무슨 국립연구소인가 뭔가로 다 실어내 미국 애들한테. 그리고 저기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야 정은아, 야 용해야, 너희들은 미국한테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반인류 범죄 소추 안 당하고 또 제네바에 있는 비밀금고 좀 깨서 좀 국제적인 상류 사회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 알선해 줄 테니까 튀어. 그리고 트럼프 바지가랑에 붙잡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그 트럼프 사는 펜트하우스 밑에 층쯤 하나 달라 그래서 아주 그 뉴욕을 주름 잡는 그런 재밌는 국제적 명사로 한번 살아봐. 중국이 그 말 하겠냐고요. 평양에 대고. 아니죠. 까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나오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요. 까면 메이드 인 차이나 나와요.
너무 급속하게 발달했어요. 시진핑 체제 아래. 중국의 기술과 부품이 들어왔다고.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중국 공산당에서.